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7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에버턴은 모에스 감독님의 지휘 아래 새로운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며 첫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흐름은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골을 기록하는데 그친 것은 팀의 심각한 공격력 저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축 공격수인 칼버트 루인 선수의 부상은 공격의 무게감을 약화시켰으며 대체 자원의 부재로 인해 득점 루트를 다양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원에서는 두쿠레 선수와 게의 선수가 안정적인 수비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공격 상황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날카로운 움직임이 부족하여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타코우스키 선수와 브레이스웨이트 선수가 중심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와 상대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감독 체제 아래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전술적 안정감과 경기력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최근 리그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의 중심을 잡고 있는 와킨스 선수는 꾸준한 득점력을 과시하며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히 득점에서 그치지 않고 동료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베일리 선수와 램지 선수 또한 측면과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다양한 공격 옵션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계 플레이는 아스톤 빌라의 공격을 더욱 다채롭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원의 틸레망스 선수와 카마라 선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창의적인 패스를 겸비하며 공수 양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마라 선수는 압박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며 수비진과 공격진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톤 빌라는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한 수비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밍스 선수와 콘사 선수가 수비 라인의 중심을 잡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집중력 저하는 팀의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대의 빠른 역습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새로운 체제 아래 재정비를 노리는 에버턴과 상승세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는 아스톤 빌라의 대결로 서로 다른 동기가 충돌하는 경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에버턴은 홈 이점을 활용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겠지만 공격진의 부진과 수비 불안정이 여전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에스 감독님의 전술적 변화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아스톤 빌라의 다채로운 공격 전개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최근의 경기력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킨스 선수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의 움직임은 에버턴 수비진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이며 중원의 틸레망스 선수와 카마라 선수는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며 에버턴의 약점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스톤 빌라는 현재의 경기력과 전술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버턴이 홈에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저항하겠지만 아스톤 빌라의 강력한 공격과 중원 장악 능력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2대0 또는 2대1로 아스톤 빌라가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최근 FA컵 경기에서 퀸즈파크 레인저스를 6대2로 대파하며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였고 반등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특히 바디와 마비디디의 활약은 팀의 득점력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승에도 불구하고 팀은 여전히 수비에서 심각한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전 리그 5연패 동안 최소 2실점 이상을 허용한 점은 수비 조직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주전인 헤르만센의 부재로 인해 스톨라치크가 출전할 예정이지만 그의 경기 경험 부족은 중요한 순간에서 팀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은 라인 컨트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상대의 뒷공간 침투에 취약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수마레와 윙크스가 수비적인 압박 상황에서 흔들리며 상대의 강한 압박에 대처하지 못하고 쉽게 점유권을 잃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로 인해 레스터는 중원에서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에서는 바디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노련한 움직임과 결정력으로 팀의 득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비디디 또한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유연한 플레이로 공격의 활로를 열고 있지만 이들의 노력은 수비와 중원의 불안정으로 인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원정 경기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내며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무패 행진을 기록 중인 팰리스는 공수 전환에서 조직적인 모습을 보이며 레스터의 불안정한 수비를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마테타의 복귀가 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의 강력한 체력과 활동량은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하며 이는 에제와의 연계 플레이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에제는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로 팰리스의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으며 그의 존재는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원에서는 두쿠레와 레르마가 강력한 수비 능력으로 상대의 공격 시도를 차단하며 팰리스의 안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압박과 탈압박 상황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며 레스터의 중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라크루아와 게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이들의 호흡은 팰리스의 수비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 풀백이 종종 높은 위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빠른 역습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공간을 내줄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상반된 흐름과 팀 색깔이 부딪히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스터는 FA컵 대승의 기세를 이어가며 홈에서 반등을 노리겠지만 조직적인 수비 문제와 중원의 취약점이 여전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원정 경기에서도 탄탄한 중원과 다채로운 공격 옵션으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팰리스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스터의 수비 불안은 팰리스 공격진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팰리스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는 다소 팽팽한 흐름 속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팰리스의 조직력과 효율성이 레스터를 압도하며 1대0 또는 2대1의 스코어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뉴캐슬은 최근 리그와 컵 대회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시즌 초반에 강력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디 하우 감독의 체계적인 전술과 선수들의 조직력이 어우러져 강팀다운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고든과 알미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두 선수의 빠른 스피드와 창의적인 드리블 돌파는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기마랑이스가 경기를 조율하며 뉴캐슬의 공격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패스와 넓은 시야는 팀 전체의 템포를 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번과 셰어가 중심축을 이루며 리그 최정 상급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중볼 처리 능력과 1대1 경합에서 상대에게 거의 틈을 내주지 않으며 뉴캐슬의 후방 안정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반스 같은 핵심 선수들의 부상 결장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하우 감독의 유연한 로테이션 운영과 두터운 스쿼드는 이러한 결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엘린톤과 윌슨 같은 선수들이 공백을 메우며 공격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최근 경기력에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며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에서는 쿠냐와 황희찬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쿠냐는 날카로운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으며 황희찬은 탁월한 골 결정력과 공간 침투 능력으로 팀의 득점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최근 여러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울버햄튼의 수비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슨, 세메두, 레미나와 같은 주요 수비 자원의 부재는 팀의 조직력 저하로 이어졌으며 공중볼 경합과 세트피스 수비에서 뚜렷한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버햄튼은 리그에서 최다 실점에 가까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뉴캐슬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성과가 다소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강팀을 상대로 한 수비적인 한계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은 홈에서의 강점을 살려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든과 알미론이 주도하는 측면 공격과 기마랑이스의 중원 장악력은 울버햄튼 수비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번과 셰어가 이끄는 단단한 수비는 울버햄튼의 공격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버햄튼은 쿠냐와 황희찬을 중심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뉴캐슬의 견고한 수비와 높은 점유율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체력적 한계와 수비 조직력 문제로 인해 경기 막판에는 뉴캐슬의 추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뉴캐슬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울버햄튼을 압도하며 다득점 승리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기는 뉴캐슬의 지속적인 공세와 울버햄튼의 간헐적인 역습이 맞물리며 치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뉴캐슬이 3대0 또는 4대1과 같은 점수로 승리하며 연승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경기에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승률이 높지는 않지만 팰리스전에서 5대1로 대승을 거두며 공격력이 살아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부상 문제는 팀 전력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제주스와 부카요 사카의 결장은 공격력에 큰 공백을 남기고 있으며 이들의 부재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있어 아스날의 역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티넬리와 은케티아 같은 대체 자원들이 기회를 노리며 공격의 활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데클란 라이스와 토마스 파티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이스는 중원에서 강력한 압박과 수비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파티는 공격 전환 과정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통해 팀의 템포를 조율합니다. 수비에서는 살리바와 가브리엘이 중심을 잡고 있으나 최근 몇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한 대처 능력은 아스날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다소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경기력의 기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팀의 수비는 주요 자원들의 부재로 인해 조직력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와 같은 핵심 수비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후방 라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원정 경기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원정 성적이 부진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토트넘의 공격에서는 손흥민과 대안 쿨루셉스키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골 결정력과 폭발적인 침투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수비를 위협하며 쿨루셉스키는 창의적인 움직임과 크로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제임스 매디슨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 돌파로 팀 공격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전체적으로 낮은 점유율과 상대의 강한 압박에 약점을 보이며 중원에서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홈에서 치러지며 이는 아스날에게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날은 중원의 라이스와 파티를 중심으로 토트넘의 불안정한 수비 라인을 공략하며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쿨루셉스키의 개인 역량을 활용한 빠른 역습으로 맞대응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비적인 문제와 원정 경기의 약점이 맞물리며 아스날의 공세를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다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스날이 홈 이점을 활용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트넘이 역습을 통해 간헐적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수비적인 취약점과 중원 싸움에서의 열세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스날은 3대1 또는 4대2와 같은 스코어로 승리하며 리그 순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